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중에 누가 더 차기 대통령감으로 적합하냐라는 질문에 한동훈과 이재명이 공교롭게도 38%씩 똑같이 나왔습니다. 다자 대결의 경우는 이제 좀 수치가 변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 27%, 한동훈이 21%가 나와 있고요. 이낙연 이름은 있어요. 근데 이준석 이름은 없네요. 한동훈 현상이 저는 이준석 현상을 상당히 밀어내고 있는 거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지금 신당을 창당하고 있는 이준석은 오로지 대통령 공격하는 데만 여론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직 윤석열 대통령만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종일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사실 비난이 이준석 전 대표와 신당이 나오는 거의 메시지 전부처럼 비춰집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만 패는 이준석의 대통령 습격 사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2024년 1월 2일) 화요일 청룡의 해 2024년 첫 번째 허민희 뉴스쇼 마지막으로 다룰 주제는 신년에 쏟아지는 여론조사 관련입니다. 뚜렷해지는 한동훈 현상 그리고 희미해지는 이준석 신당 열기라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년 여론조사가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많은 그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가장 눈에 띄는 뚜렷한 것은 정말 점점 갈수록 뚜렷해지는 한동훈 현상 그리고 가면 갈수록 좀처럼 이게 정체가 불투명해지는 이준석 신당인 것 같습니다. 우선 차기 대통령감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좀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요. 조선일보와 TV조선이 한국갤럽에 의뢰한 겁니다. 30일부터 31일까지 케이스탯 리서치라는 조사기관에 의뢰해서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인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중에 누가 더 차기 대통령감으로 적합하냐라는 질문에 한동훈과 이재명이 공교롭게도 38%씩 똑같이 나왔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이재명은 인천과 경기에서 그리고 한동훈은 서울에서 다소 우위를 점하는 걸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지금 그래픽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수치죠. 38% 각각. 이게 뭐 어쨌든 이재명 거대 여당의 대표에 대해서 이제 검사,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서 이제 나와서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한동훈이 38%씩 똑같은 차기 대통령 지도자감이라고 하는 그 지지를 받고 있는 것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다자 대결의 경우는 이제 좀 수치가 변동이 있어요. 아무래도 다자 대결을 하면 여권에서 조금 대권주자가 야권보다 많거든요. 그 대선주자군들이 이제 한동훈 지지율을 더 가져가니까. 그래서 이재명이 27%, 한동훈이 21%가 나와 있고요. 보시면요. 홍준표 대구시장이죠. 7%.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5%,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 역시 5%, 김동연 경기지사입니다. 4%, 그리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3%,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2%, 그리고 김부겸 민주당 소속이고 전 국무총리 1% 이렇게 나와 있고요. 거기서 이재명, 이낙연, 김동연, 김부겸은 이제 민주당계 인사고,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원희룡, 안철수 5명은 국민의힘 인사인데 아무래도 홍준표, 오세훈, 원희룡, 안철수 등등 해서 조금 상당히 상대적으로 많은 몫을 가져가서 한동훈의 지지율이 좀 줄어들었는데 다자대결의 경우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어요. 어차피 대선은 양자대결로 치러지는 거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낙연 이름은 있어요. 그런데 이준석 이름은 없네요. 네, 한동훈 현상이 저는 이준석 현상을 상당히 밀어내고 있는 거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 차기 대통령감을 묻는 질문에서 그 한동훈이 이재명보다 앞선 결과 조사도 나온 게 있습니다. 물론 다자 대결이고요. 오차 범위 내긴 하지만 이거 상당히 주목할 만한 결과인데요. 한국갤럽이 중앙일보에 의뢰해서 실시해서 1일 어저께 내놓은 조사 결과입니다.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한동훈을 선택한 비율이 24%, 그리고 이재명을 선택한 비율이 22%입니다. 그 뒤로 이제 이준석 3%, 여기는 이준석이 있네요. 홍준표, 이낙연이 2%, 그리고 김동연, 안철수, 오세훈, 원희룡, 유승민, 이탄희 의원이 각 1%씩 나와 있습니다. 이탄희 의원이 상당히 이례적인데, 사실은 뭐 대선 자반열에 오를 인물은 아닌데, 이게 뭐 민주당 내부의 여러 가지 방침, 뭐 선거구제, 뭐 문제 등등을 둘러싸고 이게 정도를 걷다가 조금 이제 그 불출마 선언을 하고 그래서 올곧게 행동한다는 것 때문에 아마 이제 뭐 이탄희 의원 이름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자, 한동훈 현상은 특히 어디서 발견되느냐? 저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권과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취약한 연령층이 어디입니까? 뭐 2030, 40인데 특히 2030, 그 중에서도 여성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부터 여가부 폐지 뭐 등등 해서 이제 여성에게 좀 밉보인 것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2030 여성층에서 한동훈이 상당히 긍정적 반응을 많이 받아내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임명이 총선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라고 하는 조선일보 설문조사에서 20대 여성이 40%, 그리고 30대 여성이 44%네요. 가 국민의힘이 긍정적일 것이다. 국민의힘에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어떻습니까? 지금 뭐 30% 초반대, 뭐 어떤 여론조사에는 30%가 무너진 것도 있어요. 뭐 잘해야 중반대. 그리고 집권당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도 30%대를 벗어나지 못하죠. 그 박스권 안에서 이제 갇혀 있는데, 여기서 특히 2030 여성의 지지율은 정말 안 좋습니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로 봤을 때나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로 봤을 때 2030 여성의 지지율은 10%대를 벗어나는 일이 없어요. 넘어서는 일이 없어요. 심지어는 10%대 이하로 한 자릿수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다가오는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대답한 20 여성이 40%, 30 여성이 44%나 된다는 비율은 그만큼 한동훈 현상이 참 두렵구나, 참 어마무시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준석은 어떤가? 저는 거의 대부분의 그 차기 대통령감 그 조사에서 이준석 이름이 거의 그 뭐라 해야 될까, 좀 희미하게 이제 잦아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조사에서는 아직 없었고요. 중앙일보 조사에서만 3%가 나왔습니다. 신당 창당에 관련된 지지율도 생각보다 저는 저조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조선일보 조사 결과에서는 총선에서 이준석 신당에 투표하겠다는 의견이 7%가 나왔습니다. 7%, 물론 적지 않은 숫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보면은 이제 정의당, 그 뭐 오래된 정의당, 가장 진보 쪽으로 가 있는 정의당이 같은 경우는 뭐 1%, 2%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현실이니까요. 7%는 상당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얼마 전 조사까지만 해도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지면 지지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20몇 %가 지지하겠다라고 하는 응답이 다수였어요. 아무리 적어도 10몇 %가 지지하겠다는 응답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지면 투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7%가 투표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지하겠느냐, 신당을 지지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거대 양당의 행태가 하도 형편없으니까, 참말로 말 같지 않으니까 그래 제3시대 신당에 좀 힘을 실어주지 뭐, 이렇게 했다가 막상 투표할 겁니까? 그랬더니 20몇 %에서 7%로 떨어진 겁니다. 사실은 실망할 만한 수치라고 봐야죠. 또 여전히 이게 지원하는 세력이 지지부진해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신당 창동의 성공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깃발, 대선주자급 인물입니다. 그리고 세력, 따르는 무리들이에요. 세 번째는 지역 기반이에요. 근데 이준석 신당을 차리는데 이준석이라고 하는 깃발은 대선 주자급으로는 좀 약하고, 지지 세력도 아직은 크게 형성되어 있지 않고, 천하용인 중에서 김용태는 잔류를 선언했고, 허은하 현역 의원, 유일한 현역 의원인데 허은하 의원은 뭐 내일 정도에 이제 합류하겠다, 신당에 합류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기반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 보는데, 이준석 지금 신당을 창당하고 있는 이준석은 오로지 대통령 공격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그 1년 8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집권한 이후로 특히 이준석 당대표가 당대표에서 뭐 살짝 이제 쫓겨나긴 했지만 거의 그 이후로 저는 민주당과 이재명을 겨냥해서 비판하는 말을 들어본 경우가 없어요. 제가 뭐 좀 불민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 들어본 기억이 거의 생각나지 않습니다. 오직 윤석열 대통령만 패는 거예요. 이게 뭘까? 1일 어제입니다. 이준석이 서울역에서 신년 할애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단 하나 권력만을 노리고 달려가는 저 패거리 권력 카르텔이 자신들이 뜻하는 대로 안 되면 상대를 패거리 카르텔로 지목하고 괴롭힙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저께 1월 1일 신년사에서 소위 이제 그 패거리 카르텔을 이제 뭐 이게 없애야 된다, 뿌리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논평한 건데 맹비판을 한 거죠. 이런 식이에요. 늘 윤석열 대통령만 패요, 그냥. 다른 사람이 했으면 저는 뭐, 그래. 뭐 신년사인데 또 뭐, 그럼 뭐 또 카르텔 얘기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수라는 사람이 그래도 자기가 오랫동안 소속되어 있던 정당 아닙니까? 국민의힘. 그것도 1호 당원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욕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고 그 반대 정당, 소위 저희가 586 운동권 정치를 얼마나 제가 비판을 합니까? 그리고 또 이재명의 사당화를 얼마나 비판합니까? 친명체제, 사실상 뭐 독재체제라고 불릴 정도의 그런 체제를 구축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고 윤석열 한 사람만 패는 거죠. 그저 한 사람만. 마치 주유소 습격 사건에서 배우 유호성이 나는 한 놈만 패. 나는 한 놈만 패!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이 말이죠. 김병민, 요번에 이제 비대위가 들어서면서 이제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났죠.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일 오늘 아침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서 이준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종일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사실 비난이 이준석 전 대표와 신당이 나오는 거의 메시지 전부처럼 비춰집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은 두고 그저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만 패는 이준석의 대통령 습격 사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